선교실입니다. 요즘 부동산 하락기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 그러니까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의 세영의 이정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진입니다. 네. 네. 아유, 변호사님 안답게 인물 되게 잘 생겨셨네. 감사합니다. 예, 뭐 바쁘시진 않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좀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동산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부동산 많이 다루시고 하니까 그래가 초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요새 뭐 연일 계속 뭐 깡통 전세, 그다음에 뭐 역전세,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게 많이 보도되고 예.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 네. 하락기 들어갈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을 때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소유자들이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권 등을 이제 설정하고 이제 채무를 거기 이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 세를 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은 이제 그 부동산 시가에서 이제 은행 채무를 제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설정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담보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세입자가 가진 전세금과 보증금이 먼저 그 부분부터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하락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약간 지금 억울하다라고 막 방송을 막 하더라고 보니까 세입자들이 자기네들 전세 보건증금을 날리고 이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뭐 고의적으로 임대인들이 그러나요? 아니면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 이제 공사업자가 이제 네. 신축 빌라를 만약에 이제 거기 지어서 일종의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 전세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빌라가 이제 실제로 한 시세는 약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분양가는 한 2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그러면 한 5천 정도를 업 시킨 거네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전세는 이제 뭐 1억 8천이라든가 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사람은 그럼 당연히 무조건 그런 일이 발생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경우에 네.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세가 1억 5천밖에 안 하지만 이제 하락하면은 또 1억 2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 또 그게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제 1억에 또 낙찰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낙찰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세금이 모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보니까 뭐 공영 방송에서 뭐 어제도 보니까 막 세입자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네. 하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제 뭐 세입자의 경우에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 네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자들은 이제 이런 예를 신축 빌라가 시세가 얼마고 또 그게 자기가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뭐 이제 전세금이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보가 정보도 부족하기도 하고 네네. 자기가 이제 정보가 부족하면 좀 전문가로부터 그런 네.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이제 정보를 찾는 비용을 뭐 지불하고 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근데 중개인들이 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네네.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네.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네네. 이 이제 그 부동산의 이제 그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세입자에게 거기에 이제 설명해 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변했을 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런 걸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사실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예, 때 제가 그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잘못해 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마 이제 협회에 이제 공제중개라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한도 내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해당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가입한 협회에서 이제 그 공제금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그 한도까지는 해준다는 얘기고 아, 네. 그걸 넘어서는 손해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 배상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약서 적을 때 그냥 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죠? 저는 이제 뭐 네. 좀 주의할 점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법률적인 문제 부분까지도 공인중개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고객들이 보면은 조금 뭐 설명을 많이 안 해주더라도 잘 압니다. 뭐 시세가 4억 가는 아파트, 뭐 그런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뭐 전세 계약을 2억 5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 한 40% 떨어져도 내 전세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네.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이 등기부 등본상에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개사. 그러면 법까지 아시기는 예, 또 그걸 힘들다는 중개대상 거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더라도 네네. 아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세입자 이제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 네네.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봐서 괜찮은지 근데 확인해 또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예. 그 집 전세 계약하면서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또 비용도 부담스럽고요. 네. 고를 때 그러면 그런 거 자문해 주시는 거는 뭐 자문료 한 대략 얼마쯤 됩니까? 뭐 통상적으로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뭐 기본적인 설명이 이제 그런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잘하는 이제 뭐 변호사의 경우에 네네. 뭐 거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1시간 정도면은 웬만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예.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집을 구하려고 예. 알아본 다음에 예. 거기 이제 부동산하고 했는데 이제 등기부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 그걸 들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네. 아니면 또 법무사 사무실도 또 가도 됩니까? 법무사 예. 법무사 중에도 예. 네, 그런 부동산 권리 관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 상담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들고 가서 상담 후에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 미연에 방법입니다. 방지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미연에 아까 우리가 저 깡통 전세 이런 거 좀 면하려면요. 예. 네. 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는 물건이 네. 실제로 밖에서 한 시세가 어느 정도 하고 네. 이제 요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세 계약이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빌라가 예를 들어서 한 시세가 2억 정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세 계약할 때 뭐 다른 이제 근저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이제 2억보다는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면 그 보증금을 그렇게 설정하면은 웬만큼 빌라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좀 세입자가 이제 계약 문제가 안 해소할 수 생기는 거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 수 없거든요. 예, 네네. 시세를 거기가 시세에 대한 맹점이네요. 예, 시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분양업자가 네. 이제 시세가 실제로 이걸 나중에 거래를 하면은 한 1억 5천에 거래되는데 이미 이제 분양 계약에는 이제 보통 한 2억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이제 이렇게 높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세입자로서는 사실상
그래도 분양대금보다 낮은 금액이니까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예, 아까 그러면 건저당이나 가압류 그거 말고도 예. 우리가 매매가를 그러니까 분양가를 좀 업하는 바람에 분양가 이런 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사업자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분양가를 업하는 이유가 네. 이 공사 대금 이제 은행 대출 받을 때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뭐 선의의 피해자보다는 이제 이미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가 네. 발생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방법 말고 혹시가 이제 전세금을 아까 네. 낮추는 거 낮추고 월세로 아까 하신다 하셨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무슨 보증보험인가 뭐 전세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예, 허그에서 네. 하는 이제 전세 반환 보증 예. 예, 지금은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가입을 해서 네네. 그럼 그럼- 그 제도는 네. 어떤 거를 보고 예, 이야기하는 그러면 거죠? 이제 주인이 네. 아주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네. 이 보증기관에서 대신에 대위 변제로 음.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뭐 절차가 까다롭진 않습니까? 까다롭진 않은데 네.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이제 점이죠? 네. 뭐 정상적으로 네. 이제 전세 그 보증을 전세금 반환 보증 네.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뭐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 이제 계약 기간하고 모든 그 정보를 제대로 이제 입력을 해서 그런 계약을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면 그런- 계약이나 이런 거 예, 하면 안 된다는 실제 정보가 말씀이죠?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편의상 요거는 이제 이름을 바꾸자라든가 아니면 또 기간을 다르게 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한 가지라도 네. 만약에 이게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이제 그 보증 기간은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계약하고 그대로 이제 수정을 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항상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얻으시는 분이 전세를 얻으시는 분이 네. 좀 이렇게 꼼꼼하게 다녀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한 군데 부동산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가시면 좋겠지만 네네. 뭐 그렇게 그 부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중개사 같은 이제 그 물건을 또 이 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또 똑같은 물건 찾기도 어렵고 뭐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뭐 한두 군데 정도 한 두세 군데 이제는 보통 다 가시니까 네네. 뭐 그 정도는 다 가보시는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개대상물에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처음에 발급받아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네. 근데 볼 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설명만 듣지 말고 내가 이제 계약을 하려는 고객이 등기부 등본을 같이 봐야 돼요.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가압류, 가처분 아니면 거주당권 이런 부분들이 등기부 등본에 다 정보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잘 볼 줄 모르는 거죠, 그죠? 아예 등기부 등본을 안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예. 제일 맹점입니다. 예, 설명만 듣고 안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보세요.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시고요. 물어보시고 그 여러 가지가 좀 뭔가 내용이 조금 많다 하면은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또 그런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조금 일부 지급하고 월세로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네. 이유는 나중에 혹시나 물건이 이제 권리관계 복잡한데 뭐 채권 변제가 안 돼서 이제 경매로 넘어왔을 때 사실 그때 들어간 세입자는 이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기가 후순위라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월세를 더 지급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그냥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제 손해를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간이 그것도 뭐 경매에 들어가고 해서 기간이 그래도 1년 정도 걸리죠. 지금 현재는 네. 이제 경매 신청해서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찰기 진행되고 매각이 진행될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럼 그동안이라도 예. 월세라도 내가 네. 또 제하면 되는 건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월세에 어, 한 1년치 정도 네네. 하면은 거의 손해가 아주 미약할 가능성이 좀. 아, 네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 하는 일이고 혹시나 지금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 지금 제가 당했다. 네. 이랬을 때 해결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일단 보증금이나 전세 자금을 계약 기간 끝날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거나 네네. 아니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제 그때 고민할 거 없이 바로 그 무조건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네. 상담을 받을 것이 고려됩니다. 아, 예, 통상 그런 절차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네. 별로 많이 없어요. 음, 예,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살고 있는 계약을 하는 분의 부동산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 뭐 변호사 사무실 가면 어떤 식으로 약간 대략 대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통상 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는 이제 경매나 네네.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네네. 이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제 등기부 등본하고 이제 경매가 진행되었으면 이제 경매에 관한 정보들 채권 신고된 거나 아니면 네네.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먼저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얼만큼 보증금을, 전세 예. 보증금을 제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예, 그 이 세입자보다 이제 선순위 이제 채권자가 네네. 가져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음, 요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또 네네. 이제 시세로 이제 예를 들어 낙찰가 기준으로 네네. 예상되는 낙찰가 범위 안에서 선순위 이제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하면 사실은 조금 그나마 문제가 생겨도 안심이네요. 네네. 행복한 경우인데 네네네. 그렇지 않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세입자가 뭐 통상 대항력이 있다 하면은 그 대항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대항력으로 네네. 선순위 권리자한테 버틸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제 이 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네. 그 이제 압류를 이제 가압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인이 해줄 수 있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뭐 판결을 받아도 압류를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뭐 임대인 상대로 무슨 소송할 거는 없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네네. 이제 뭐 보증금이나 반환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 네네. 뭐 소송은 이제 당연히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네.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뭐 전세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있고 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그거는 이제 주인이 자력이 있어야지 그 부분 돌려받기 때문에 그 실제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저는 항상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 조금이라도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알고 보면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네. 하기 전에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뭐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좀 뭐 동네도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부동산 시세도 좀 파악하시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도 좀 오실 거죠? 아, 예,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